그래야 안전한 투자, 깨끗한 투자. 사람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건을 믿고 투자하는 것을 저희는 권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저 이거 경매정보지에서 봤는데 얘도 NPL로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살 수 없어요. 왜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NPL 사라고 해서 모든 채권을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1금융들은 우리 같은 NPL사에는 팔지 않아요. 우리는 제2금융권에 있는 채권들만 살 수 있어요. 1금융권에 있는 기업은행이라든지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그 자체만의 어떤 유동회사를 만들어서 채권을 그렇게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형 회사의 뭐 유암코라든지 캠코 같은 자산관리 회사에다가 넘겨서 채권을 정리하고요. 저희같이 이제 대부업, 저희는 채권 매입 추심업을 하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인데 저희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이금융권하고 보통 거래를 많이 합니다. 보통 신협이나 수협이나 농협 같은 경우에도 농협도 이제 단위 농협 그런 데서 채권을 바로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실난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도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 채권도 팔 수밖에 없는, 은행에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면서 저희가 채권을 사고 그 사서 산 채권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화를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이금융권에 있는 단위 신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곳에서도 자신들만의 어떤 채권들, 자기들의 채권들을 매각하기 위해서 대부업체를 만들었어요. 저희 같은 일반 민간인들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KCU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자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신협에서 만든 것을 KCU라고 하고요. 또한 수협에서 수협 NPL 대부라는 대부회사를 만들었어요. 이전부터 있었던 거는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MCI 대부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채권을 자체적으로 매각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런 신협이나 수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대부 업체에다가 매각하기도 합니다.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그럼 은행에서 예전에는 NPL을 외부로도 팔았는데 요즘에는 외부로도 팔고는 있지만 자체 NPL 회사들이 많이 만들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갑자기 작년 12월 달에 올해 초에 그런 대부업을 만들었냐?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돈이 되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물건이 많죠. 물건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실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실 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외부 NPL로 돌려도 소화가 안 돼서 그렇죠. 본인이 이제 맞아요. 회사 내 NPL 팀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열심히 우리 강 팀장님께서 분석하고 현장에 가서 영업도 하죠. 그러면 NPL이라고 하면 제가 정말 좋아 보이는 NPL, 수익률 좋아 보이는 NPL만 찾으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은행 가서 NPL 사러 왔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가서 얘기하면 NPL 사러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네 하고 그냥 돌려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부실난 채권, 이 NPL을 그냥 아무한테나 팔 수가 없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법법에 정해져 있는 그 법대로 채권 매입 추심업을 하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 자산 5억 이상, 자본금 5억 이상 하는 대부업만이 이 채권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쉽지만 개인이 직접 사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NPL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을 직접적으로 사서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 같은 NPL 사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후정산으로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같은 이제 대부업체에서 채권을 매입해서 사오는 것을 론 세일이라고 합니다. 채권을 세일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을 이전해 오죠. 저희 이름으로 이전해 오는 건데 이 이전하는 방식을 개인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식은 저희 같은 회사와 개인과 계약을 통해
이거 사후 정산,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하겠습니다라는 사후 정산의 방식을 통하여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개인 이름으로 근저당이 이전이 되진 않지만 이전한다라는 그 효과 그대로를 가지고 저희가 개인하고 진행을 합니다. 왜? 저희 같은 채권 매입 추심업을 하는 대부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그런 틀에 갇혀 있는 그런 대부업과 조금 별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법의 유동화법에 접촉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론세일 방식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간접 투자 방식은 어떤 건가요? 네, 간접 투자 방식은 실제로 이 채권을 대부업체에서 저희 같은 NPL 회사에서 채권을 사가지고 오는데 이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후정산의 방식처럼 직접적으로 내가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채권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배당받는 그 시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투자를 나누어서 합니다. 직접적으로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는데 결국은 사후에 배당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투자를 회사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간접 투자라는 건 공동 투자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공동 투자를 하게 되면 계약서 작성을 다 하고 그다음에 질권 설정까지 다 하고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공동투자 약정서라는 게 있는데 공동투자 약정서에 직접적으로 어떤 물건의 투자, 내가 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 문제가 되었던 게 그냥 나한테 투자를 하면 내가 몇 프로 줄게. 믿을 수 없죠. 이 물건이 어떻게 되는지,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전혀 깜깜이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NPL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내가 투자하는 돈이 어디 물건에 어떤 근저당을 사는지, 어떤 부실채권을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 채권, 근저당의 안에 부기등기라고 해서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이 여기에 쓰여졌구나. 내 이름으로 여기에 쓰여졌구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 같은 회사를 통해서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공동투자나 간접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공동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투자한 돈이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계약서를 참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근질권 설정이 되는지 그게 가능한지 확실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매를 진행하는 물건에 대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사건 번호에 대해서 들어가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시면 제가 질권 설정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보험 처리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간접 투자를 하더라도 네. 계약서와 네. 근질권 설정이 꼭 필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안전한 투자, 깨끗한 투자. 사람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건을 믿고 투자하는 것을 저희는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물건에 등기에도 제가 근질권 설정한 게 나오니까 그렇죠. 안전하게 네네. 한다 말씀이시죠? 그 네. 물건에 내가 투자한 물건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보실 수 있고 그 투자한 물건들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언제 길이 잡히는지 정확하게 정보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냥 묻지마 투자는 지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고 뭔가 내가 서류로 확인하지 않고 그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어떤 투자에 있어서 확실하게 뭔가 짚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보고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NPL도 배워보시고 그냥 투자만 하지 마시고 같이 배우면서 안에 있는 물건들도 살펴보시고 이게 안전한지 조금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본인들이 직접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 시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물건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이고 어떤 물건이 조금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애쓸 테니 여러분들도 안전한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꼭 공부가 필수입니다.
알아야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알고 저희가 NPL을 함께 공부하면서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많은 정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기본은 공부죠, 공부.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내가 알아야 투자할 수 있는 거죠. 투자와 투기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 내가 알고 열심히 분석해서 하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요. 그냥 사람만 믿고 따라가는 것을 투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투기꾼보다 투자를 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안전성과 황금성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또 저희가 투자하는 NPL은 언제나 경매가 끝나면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그 황금성을 받쳐주는 투자가 NPL 투자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황금성이 확실히 보장된 것들만 NPL 투자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경매의 순서,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쯤에 그러면 내가 배당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서로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